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1년 후인 1457년 6월 세종의 청천벽력 같은 고변이 하나 올라옵니다. 판동령 부사 송현수 등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영모를 꾸미는 거죠. 맞습니다. 외척을 관리하던 관직인 판동령 부사를 지낸 송현수. 자, 이 송현수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 같습니까? 단종의 왜? 가족들, 친척. 네. 맞습니다.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장인. 자,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단종의 처가에서 영모를 도모했다는 충격적인 고발. 마음 깊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했던 세조의 불안이 다시 불쑥 솟아오릅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충격적인 이명을 내립니다. 상왕을 노산군으로 강봉하고 궁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라. 와. 세종의 적장자 손으로 세손과 세자를 거쳐서 왕이 된 정말 정통성에 있어 흠결 하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단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세조는요, 조카 단종에게 패위나 다름없는 조치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로 보내버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세조는요, 단종을 이 단종 복위 운동의 배후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종이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그 와중에 영모 고변을 또 들으니까 맞나 봐. 이번 일도 이 배후에 단종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진짜 그 단종 본인도 왕이 다시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영모를 도왔는지 궁금해서. 그 실록에는 단종이 단종 복위 운동을 알고 지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세조실록은 세조 때 공신 출신들이 기록한 거잖아요. 채찍 한 번에 46마리. 네. 그거면 뭐. 믿기가 조금. 근데 과연 단종이 영모를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단종의 장인이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고변도 정보의 출처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세조나 공신들이 이렇게까지 단종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는 노쇠해지고 단종은 청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영모가 어떻게든 일어나겠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단종을 되게 좋아했다고 하니까 막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때 세조는요, 단종이 영월로 떠나는 날 환관을 보내서 배웅하고 영월로 가는 길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라 라고 명합니다. 또 강원도 관찰사에게는요, 수박 등 이 제철 과일 올리라 라고 명을 또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론? 맞습니다. 여론. 예,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때문이었죠. 자신은 여전히 좋은 삼촌이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긴 하지만 이렇게 살뜰히 신경 쓴다라는 이미지 관리를 한 거죠. 아유, 야. 얼마 불편해. 너무 단종. 무서운데요? 나는 진짜. 싫었을 것 같아. 자, 그런데요, 세조가 이렇게 챙긴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7살의 단종은 평생 살던 궁을 뒤로 한 채 쓸쓸히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단종이 영월로 가는 길, 그 유배길 곳곳에는요, 백성들이 쿵처럼 몰려와서 통곡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아유, 마음 아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쇼에 나왔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춰야 돼요. 오랜만이네요.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전날 성삼문 등이 상왕도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인정하자 상왕을 노산군으로 낮추고 홍에서 내보내 영월에 거주시키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인조반정으로 북인 세력이 몰락하였다. 2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3번 계유정난을 통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4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5번 패배 윤씨 사사 사건으로 인해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야, 근데 이게 1점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노산군이라는 그 단어를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야, 어유 정확합니다. 누굽니까? 이 노산군은 단종이고 오. 단종이 영월로 이제 17살에 유배를 갔을 때잖아요. 이야. 그거 딱 하면 이제 계유정난, 수양대군 3번이죠. 정답이 3번이죠. 정답이다. 이게 올해 나온 문제입니다. 올해. 예, 올해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계유정난, 수양대군, 단종, 노산군 요 네 가지 딱 외워야 되네요. 그죠? 와. 맞습니다. 일타 강사 같네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아, 역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렇게 조카 단종이 영월로 떠나고 며칠 후 한양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안산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백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경기도 안산에 있던 현덕 왕후의 능이 무참히 파헤쳐진 겁니다. 자, 현덕 왕후가 누구라 그랬죠? 단종 단종의 어머니. 어머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경혜공주와 단종의 친어머니, 즉 문종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세조의 형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능을 건드렸다간 목숨 부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간 큰 사람이 신성한 왕실 무덤을 건드려 버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하지만 조선에서는요, 능을 파헤치는 걸 허락할 수 있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왕이죠. 왕? 현덕 왕후의 능을 파라고 허락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세조였습니다. 와. 왜 파란 거예요? 왜요? 아니 이미 보냈잖아요 영월로. 단종이 유배간 후 신하들이 이렇게 추청을 올리거든요. 단종이 영모의 죄를 받고 강등됐는데 그 어미가 왕후의 지위를 보존하는 건 마땅치 않습니다. 패하소서. 세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조는 능에서 꺼낸 현덕 왕후의 유골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에 초라하고 볼품없게 묻었다고 합니다. 물가예요? 국가는 그러니까요. 물가는 그러니까요. 사라지는 거죠. 아니 그래도 한때 왕후였던 사람의 유골인데 자칫하면 떠내려갈 수도 있는 곳에 그냥 아무렇게나 묻어버린 겁니다. 이후 세조는요, 종묘에서 문종 옆에 있던 현덕 왕후의 신주도 철거해버립니다. 왕후였다는 흔적 그 자체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근데 문종 형 아니에요? 그렇죠. 형한테 그렇게 돼요? 아, 너무 심했다 이거. 되게 많은 원한을 샀겠네요. 자, 그런데요, 현덕 왕후의 능을 파헤친 이후 백성들 사이 이런 말이 퍼집니다. 능을 파헤치기 며칠 전 밤중에 부인의 울음소리가 능 안에서 나오는데 내 집을 부수려 하니 나는 장차 어디 가서 의탁할꼬 였다. 그 소리가 마을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흔들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을 파헤치기 이전부터 현덕 왕후의 능 주변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능을 없앤 이후에 능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이 있던 그 자리를 누구라도 이렇게 밟으면 갑자기 막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흉흉한 일이 불쑥불쑥 생기곤 한 거예요. 마치 현덕 왕후가 화가 나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해서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바로 다음 날 세조의 심장을 땅으로 내려앉게 하는 고변이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이유가 수능에 있으면서 몰래 군소배와 결탁하여 불교한 짓을 도모합니다. 이유는요, 세종의 6번째 아들이자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요, 형 세조의 이 권력 찬탈에 반대하면서 세조의 눈 밖에 났고요. 이후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능으로 유배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당시 세조는요, 금성대군을 유배지 거처에 가두고요, 24시간 감시하라는 엄명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 대신이 안동에서 온 관노백에 들었다면서 고하길 지금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몰래 사람들을 모아 역모를 도모한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금성대군이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단종? 단종! 영월에 있는 단종이었습니다. 결국 잘라도 단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고변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이때 공친들과 종친들이 이제는 단종을 죽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조가 넙죽받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쉽게 뭔가 뭐 진행을 하자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근데 사실 신하들은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야 되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먼저 말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세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못 이기는 척 진행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단종을 더 이상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은 점점 커졌겠죠.